한국이 독도에 대한 강력한 언급을 하자 일본도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8일 가토 관방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에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26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일본 정부가 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자국 땅처럼 표기한 것에 대해 삭제를 거부한다면 올림픽 불참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낙연 전 대표도 비슷한 발언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28일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까지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장관 발언을 본 일본인은 일본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발했습니다. 가토 관방장관 또한 독도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이기에 한국 주장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영토와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바탕으로 냉정하고 의연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주장까지 했죠. 사실상 자유대까지 투입해 방어를 하겠다는 뜻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국의 올림픽 불참 발언은 일본 뉴스 랭킹 1위에도 오르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댓글 수가 순식간에 3,500건이 넘었는데 그 일부 반응을 보면 보이콧하게 해줍시다. 만약 이렇게 말해놓고 참여하면 독도를 영원히 일본 땅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무력으로 빼앗긴 것은 무력으로 탈환하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올림픽과 연계하는 것 자체가 IOC 헌장 위반 아닌가? IOC가 일본에 수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빌미로 올림픽을 취소하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 취소 책임도 결국은 한국으로 몰자는 것이죠. 일본인들은 현재 80% 이상이 올림픽 취소를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도 취소 요구 동의가 35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2019년 7월부터 독도 표기 수정을 일본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꼼수를 부려 맨눈으로 봤을 때는 독도를 보이지 않게 했다가 화면을 확대하면 독도가 드러나게 디자인을 바꾸기도 했죠. 한국이 올림픽 불참을 선언하며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빼라며 일본이 같은 행동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헌장 50조에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선전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IOC의 권고로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지웠던 전례가 있죠. 결국 한국이 불참을 밀어붙여도 IOC나 일본은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서경덕 교수가 205개 IOC 회원국에게 일본의 독도 표기에 대한 항의 메일을 보내 일본의 뻔뻔스러움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IOC는 무조건적으로 올림픽을 열겠다는 입장이고 보이콧은 최대한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27일 IOC 최고참위원은 스가 총리가 중단을 요청해도 개최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도쿄올림픽 취소가 베이징 올림픽 취소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징후는 일본에 대한 여행 금지를 한 미국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불참함으로써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명분을 쌓으려 하는 것이지요. IOC는 올림픽을 열 때마다 대략 3조 원 이상의 중개권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쟁 같은 불가항력 사유로 취소되면 배상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28일 일본 언론들은 IOC가 일본을 무시하고 폭언을 계속하고 있다는 보도를 긴급 타진했습니다. 일본이 위기에 처하든 말든 올림픽을 강행하겠다는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 올림픽과 코로나 이슈를 한국으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 전면에 나서고 있는 사람 또한 과거 수출 규제를 했던 아베죠. 아베는 26일 발매된 우익 성향 월간지에 한국이 선을 넘어 일본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국민 전체가 한국에 대해 컵이 꽉 찰 만큼 참고 있다는 발언을 했죠. 특히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등 역사 문제를 거론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선 안 된다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21일에는 반도체 전략 추진 의원연맹까지 설립해 한국 수출 규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죠.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베와 아소 부총리가 최고고문을 맡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24일 자민당 본부 8층에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 크게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회의 중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적혀있는 스가 총리의 포스터가 천천히 벗겨져 버린 것입니다. 이에 많은 의원들이 불길하다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게 뒤처진 것이 드러날까 백신까지 포기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28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만에 제공하겠다는 언급을 한 것이죠. 비상사태가 연장되고 접종률이 최하위임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일본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억 2천만 회분 계약을 맺고 있는데 9천만 회는 자국에서 생산하고 3천만 회는 해외에서 받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는데 백신 원액은 JCR 파마가 생산하고 니프로가 충전 포장을 맡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이 낙후돼 생산량과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JCR 파마는 2023년 가동을 목표로 신규 아스트라제네카 생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위해 약 1200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죠. 게다가 코백스를 통해 받는 아스트라제네카도 한국산임이 드러날까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백스는 현재 142개국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일본도 가입되어 있어 한국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결국 한국산은 쓸 수 없고 자국 생산 백신은 검증이 안 된 상태라 대만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런 발표에는 멋모르는 대다수가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이 마스크도 많이 보내줬고 동일본 대지진 때는 200억 엔도 기부했다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는데 지금 일본은 비상사태잖아. 그럴 여유가 없다. 허세를 부리는구나. 일본인들이 싫어하는 백신을 대만에 공유한다? 그쪽도 필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런 반응이죠. 그리고 한국이 생산한다 하여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을 지속 어필해 갑자기 사용하자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접종자 100만 명당 사망자가 화이자는 32명, 아스트라제네카는 33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는 다르게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에 대해 지속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고 있죠. 이에 한국산을 받는 해외 국가들도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27일 한국에서는 하루 접종자가 65만 명을 넘어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접종자가 468만 명이 넘어 인구 대비 10%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2차 접종자도 206만 명이 넘어 인구 대비 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접종자 중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사람은 264만 명이고 화이자는 203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상황을 본 일본 언론은 28일 부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일본처럼 접종 담당자가 부족하거나 예약 시스템 미비가 없다면서 말입니다. 한국은 예약자의 98% 이상이 접종을 하며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1만 3천여 개의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하고 있어 접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일본처럼 도쿄나 오사카에 대규모 접종센터를 두지 않고도 가능한 것입니다. 게다가 잔여 백신 접종 시스템까지 갖춰 폐기되는 일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 층까지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맞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고노다로가 엉성한 예약 시스템으로 백신이 폐기돼 울분을 토했던 것과 정반대죠. 과연 거짓을 진실이라고 외치는 일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메가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